안녕하세요. 분당 ST와 여성의원 정주연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흔히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 요실금은 그 증상과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달리기 등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임신, 출산 또는 노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 기저근의 근력 감소 및 약화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궁 적출술이나 골반 수술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궁 탈출증이나 비만, 천식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 가던 중 소변을 참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광염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고, 과민성 방광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원인 없이도 생길 수 있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진료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일류성 요실금 증상이라고 해서 방광에 소변이 차서 넘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방광의 수축력이 약해지거나 방광의 출구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생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의 요실금 증상을 나눠보았고, 상담과 검진을 통해 요실금의 종류에 맞춰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답니다. 먼저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수술의 경우 마취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술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 수술이 어려울 수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슬링이라고 하는 물질을 요도 중간 부분에 넣어 요도를 지지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개 국소 마취와 수면 마취를 사용하여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질 앞벽과 사타구니 사이에 작은 상처만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통증이 심하지 않고 흉터도 없으면서 단기 및 장기 성공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기본은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 이 운동이 바로 복압성 요실금에서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골반 기저근이 어디인지,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이트닝 시술을 통해 골반 기저근을 수축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레이저, 집속 초음파와 초음파 등의 시술은 열을 가해 단백질이 응고하여 수축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육이 수축하여 타이트닝이 된답니다. 이때 회음 및 골반 주위 근육들도 함께 타이트닝이 일어나고 세포 재생을 유도하여 탄력을 높이게 되므로 수술적 치료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등도 이상의 비만에서 체중을 줄이고 변비를 감소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하며, 과도하게 물을 마시거나 커피나 차 등 방광을 자극하는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와 요실금에 관한 연관성은 불명확하지만 흡연이 요실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금연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행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거나 바이오 피드백으로 훈련을 하는 방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서 대개는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항콜린제나 베타3 수용체 작용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시행하는데 대개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로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자극 치료로 질이나 항문, 골반 부위의 전기 자극을 통해 불필요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75% 정도의 성공률을 보고되고 있다고 하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복합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거나
절박성 요실금에 대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복합성 요실금 환자가 복합성 요실금을 치료를 위해 요실금 수술을 시행했을 때 약 30% 정도는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함께 호전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술 후 절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약물 치료를 지속합니다. 요실금은 여성의 50%는 증상을 경험하고 65세가 넘어가면 70% 정도가 경험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해서 치료를 미루다가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원해서 상담과 검사 후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로 요실금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